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또 이제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생각보다는 시장이 상당히 또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폭등을 해줬습니다. 다우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모두 다 이제 상당히 급등을 해줬고,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의 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사실 올해는 이제 우리 시장이 미증시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또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미증시가 급등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이제 또 이 살짝 진정되는 부분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예상보다도 이 관세가 좁은 범위의 관세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되면 많은 국가들에게 상호 관세를 면제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보다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 약간 좀 유연한 태도로 접근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가까운 미래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4월 초는 이제 가까운 미래라기보다는 바로 눈앞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 여러 업종이 생각보다 이제 이 4월 2일 관세에 대해서, 상호 관세에 대해서 또 이제 포함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기대감이 조금 실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워낙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술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테슬라가 10% 넘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관세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감이 완화가 됐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이제 못 움직일까?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이제 악세를 보일까? 원인을 일단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저번 주부터 해서 제가 또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포트 조정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또 이제 강조를 드렸었죠. 저번 주 이 시간에도 포트는 슬슬 이제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고, 워낙에 이제 또 다가오는 이슈들이 시장의 긍정적인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부정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이슈, 약간은 부담이 되는 이슈다라고 한다면 포트 교체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이제 포트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언급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약 2680선 이상으로는 우리 시장이 가장 좋았었던 구간에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구간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터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장에 다가오는 이슈들이 부담스러운 이슈인 만큼 어느 정도는 새로운 이 바닥에서 출발할 수 있는 종목군들로,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정리를 어느 정도는 진행할 필요성, 그러면서 새로운 종목군들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고, 이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중단부에서 반등을 하기는 해줬지만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전체적으로 또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세에 대한 부분만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 이슈, 그리고 그에 따른 지금 또 이제 약간은 시장에서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환율 폭등에 대한 부분. 지금 최근에 이제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또 관심을 많이 갖지 않으셨을 수 있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은 3월 달 넘어와서는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환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 중순까지 해서 사실 1430원, 40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오늘까지 해가지고 환율이 1470원에 다시 또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환율이 또 상당히 높고, 환율이 높다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도 이 우리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이 떠나갈 수 있는 요소고 수급이 줄어들 수 있는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우리가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아무래도 이제 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데, 사실 뭐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이에 대해서는 대응을 잘 하는 것밖에는 크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장에 다가오는 이슈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으니까 사실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언급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장이 현재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공매도 재개, 그 다음에 또 어찌됐든 상호 관세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 그리고 환율,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계속해서 포트 조정에 대한 어떤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급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지금 현재 이 다가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지 않게 반응이 나오는 쪽은 역시나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현재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그림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 뭐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또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역시나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힘을 쓰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정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고점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이제 조선 방산 쪽에 많이 또 몰려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또 차익 실현이 지속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 상승이 나왔었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또 새로운 종목으로 포트를 좀 편입을 시키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을 좀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제가 이제 리스크 관리와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이 포트를 좀 교체를 시켜서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또 갈아타셔야 된다. 요거를 강조드렸었던 시기가 최근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 중순 구간에 시장의 조선 AI 반도체,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방산 종목군들이 워낙에 고점에 있고 시장이 더 이상 갈만하기에는 어려운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또 이제 포트 교체가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한알령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화장품이나 컨텐츠, 엔터 쪽 또 강조를 드리면서 한알령 쪽에 수급을 받아주니까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정리를 하고 한알령 관련된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라 언급을 드렸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박스권 중단부에서 마찬가지 수급이 변화하는 구간이었죠.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다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하는 쪽에서 수급을 받았었던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반등하는 구간에 맞추어서 또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로 또 교체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유리기판, 뭐 그다음에 클로봇을 포함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포스코 DX 포함을 해서 철강 쪽들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정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동안에 상승이 잘 나왔었던 뭐 조선주나 방산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즉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던 부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구간이냐? 일전에 이제 제가 뭐 한알령이나 뭐 유리기판, 뭐 철강, 뭐 그다음에 로봇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새롭게 수급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지금은 그러한 종목군들이 준비를 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즉 아직까지 공매도 재개 혹은 뭐 관세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났고 정치적인 이슈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즉 시장에 무언가 이제 활발하게 수급을 밀어넣기가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전체적으로 순환이 도는 시기인 거거든요. 그동안에 고점에 있었던 종목군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새로운 종목군들로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로운 태도로 정리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여서 이번 주부터 해서 다가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는, 그러면서 피해를 받지 않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기아 같은, 그러니까 자동차 쪽이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였죠.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 트럼프의 어떤 최근의 관세 강행 의지에 대해서 대응을 잘한 이 좋은 예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에 3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가 원했었던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너네한테 관세를 부과를 할 건데 관세 부과 당하기 싫으면 우리나라에다가 공장 지어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더 끌어올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현대차는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또 트럼프는 대응 너네 잘했고 그래 미국이 원하는 바 들어줬으니까 관세 부과 안 할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트럼프가 이제 또 원하는 부분이 여기서 어느 정도 보이는 거죠. 관세에 대해서는 무언가 그냥 계속 강행이라기보다는 결국 미국의 어느 정도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은 관세부 면제해줄게. 즉 약간 이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오늘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자동차 쪽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수급을 새롭게 받아주는 쪽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집중을 하고서 선별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자동차는 물리기 쉬운 종목군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사실 자동차 종목군들은 어제부터 수급이 좋게 움직였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쭉 조정이 나오다가 어제 고개를 틀어주는 움직임 나오고 수급 또 들어가주는 움직임 나오죠. 뭐 그다음에 뭐 기아나 아니면은 뭐 성우하이텍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 마찬가지죠. 어제 모두 다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오후부터 상당히 또 이제 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급들이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제 어제 이러한 부분들은 제 개인 채널에서 자동차 쪽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라이브로 안내를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완전하게 나와버리고 있는 그림이죠. 현대차나 기아, 뭐 그 다음에 성우하이텍, 뭐 그리고 화신, 뭐 이러한 종목군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로써 이 자동차 쪽은 지금 어제 수급 들어오고 오늘 급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바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린 이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속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동차 쪽이 지속성을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완전하게 트렌드로 이 좋지 않은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약간의 의문부호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물리기 쉬운 종목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수급 밀어넣고 오늘 또 이제 관세 면제라는 굉장히 좋은 이슈를 타고서 또 이제 이 상승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바로 차익 실현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순환이 바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가지고 빠르게 한 바퀴 돌아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근을 하기보다 이제 한 사이클 돌았기 때문에 자동차 다음을 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이 자동차 쪽에 있기는 해요. 앞서서 이제 오전에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뭐 MS 오토텍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수급들 바닥 잡고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이제 한 차례 정도 더 이제 트레이딩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전체적인 자동차의 움직임은 무언가 지속성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시켜버리고 있으니까 자동차는 여기서 이제 접근하기에는 어려워져 버린 그러한 섹터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다음을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섹터의 움직임을 보고서 시장의 이 어떤 순환매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부분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이 수급이 변화되는 시기잖아요. 공매도 재개 그리고 전세계 상호관세부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수급이 변화되는 시기인 건데 이 수급이 변화되는 시기에 이런 이제 자동차처럼 좋은 이슈를 받고서 또 순식간에 수급이 몰려버린 이런 종목군들이 생겨납니다. 불과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에 탄력이 나온 거니까 사실 완전하게 하루라고 보기에도 모자란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구간 동안에 또 순식간에 빠르게 수급 순환이 나타나 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다가오는 종목군들 새롭게 이제 포트에 편입을 시키고 교체를 해야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또 선별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새롭게 좀 바닥에서 출발할 수 있고 새롭게 수급을 좀 바닥에서 모아가는 종목군들로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역시나 이제 가장 큰 또 이제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역시 오늘 또 이제 눈에 띄는 쪽은 한한령 해제 쪽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업앤다운 시간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지만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는 눌려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이제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또 이제 엔터주들 뭐 YG 플러스 포함을 해서 뭐 YG 엔터 뭐 그다음에 하이브 SM 다 이제 어제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한한령 해제 쪽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또 이제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엔터 쪽, 뭐 그다음에 화장품 쪽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YG 플러스를 현재 대장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컨텐츠 쪽에서도 지금 스튜디오 미르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즉 지금 한한령 해제 같은 경우에는 엔터 쪽, 그다음에 컨텐츠 쪽,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장품, APR이나 실리콘 이런 종목군들이 또 수급을 받아줬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현재 시장에서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꺾여버리는 구간에 엔터주가 또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 종목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탄력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가오는 이슈가 어쨌든 전 세계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한한령 해제 쪽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 물론 이제 지금 엔터주나 혹은 이제 화장품주들, 뭐 최근에 이제 토니몰이나 마녀공장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약간은 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움직였었던 또 대장주들과는 약간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하고 가져가야 됩니다. 즉 종목 선별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또 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강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전에 제가 클로봇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릴 때 결론적으로 제가 클로봇을 강조를 드렸었던 구간은 딱 요때 구간이었습니다. 수급적인 특이점이 나타나는 구간. 쭉 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다가 추세를 끌어올리면서 수급적인 특이점이 나타나는 구간에 이제 강조를 드렸던 건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수급적인 특이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수급이 약간은 메말라 있는 상황에서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대장으로 움직였던 뭐 토니모리, 마녀공장, 뭐 그다음에 APR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보다는 뭐 화장품 이러한 쪽들에서는 또 새로운 대장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종목군들을 잘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뭐 YG 플러스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고, 아마 이제 YG 플러스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만한 그림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기존의 대장들과는 또 다른 종목군들이 수급을 받아줄 수가 있으니까 한한령 해제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또 이제 주의를 잘 기울여서 종목 선별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약간은 또 수급을 받아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원전 쪽, 그다음에 뭐 가스 터빈 쪽 이쪽들 한번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해운 쪽에 약간 수급 받아줬죠.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또 이제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또 뭐 해운 쪽도 수급을 받아주고, 그러면서 상당히 또 현재 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이 포트가 변화하는 구간이고 수급이 변화하는 특이점, 그러니까 이제 분기점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차익 실현을 시켜버리고 새로운 종목군들이 연속적으로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고 아마 이러한 그림들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이번 주에 뭐 공매도 재개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지금 우리 시장은 또 이제 특히나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마무리가 되지가 않았잖아요.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지금 계속해서 또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간이 조금 더 이제 길어지면서 환율 또한 조금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난이도가 있는 시장은 아마 4월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종목 선별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시점. 그 시점이 이제 또 현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포트 조정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계속해서 뭐 1, 2월 달에 뭐 상승세가 나왔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만 시선을 고정시키면 결국에는 또 이제 4월 달로 넘어가게 됐을 때 계속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고 내 종목 언제 올라오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구간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현재 구간은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 쪽에 집중을 해서 포트를 새롭게 꾸려 나가셔야 된다라는 점.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 쪽,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쪽,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또 포트를 편입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부담스러운, 그러면서 이제 또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이슈들이 연속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사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종목을 접근하지 않더라도 뭐 현금을 확보해 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핵심은 기존에 잘 갔던 쪽보다는 새로운 쪽이 결국에는 수급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쪽으로 포트를 교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또 이제 시간이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나 또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이따가 또 이제 오후에 라이브 진행하니까 또 제 개인 채널 놀러 오셔가지고 한번 또 이제 같이 흐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바로 상호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날이죠. 그래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상호관세 이후에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종목 쪽에 대해서 한번 또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또 이따가 오후에 또 좋은 내용 준비해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